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우리가 더 잘 살려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또다시 즐거운 사회 시간이 찾아왔네요. 오늘도 재미있게 즐겁게 너무 어렵지 않게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원의 이름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이 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이 단원에 세 개의 소단원이 있었죠. 그중 첫 번째 단원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단원의 이름이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이라는 단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배우는 이 소단원명과도 같은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주면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은 딱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 그리고 경쟁 두 가지입니다. 자유와 경쟁,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와 경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와 경쟁으로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나요?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바로 이 시장 경제 체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장, 이 기업과 이 가게, 이런 생산자와 소비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만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소비활동, 자유롭게 생산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와 이 반대되는 이 경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계획 경제 체제라고 불리는데요. 이 계획 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나라에서, 이 국가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 오늘날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시장 경제 체제와 그리고 이 계획 경제 체제를 적당히 섞어서, 적당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엄밀히 따지자면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에 좀 더 무게를 두느냐,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 이 계획 경제 체제에 좀 더 무게를 두느냐, 정부의 통제, 정부의 지시, 이런 것에 좀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혼합 경제 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혼합 경제 체제 중에 좀 더 시장 경제, 이쪽에 무게를 많이 둔 그런 형태고요. 대표적으로 북한, 이런 곳은 이 계획 경제 체제에 무게를 좀 더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경제 체제의 특징, 시장 경제 체제, 이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는 이 자유와 하나는 경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자유와 경쟁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나라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이 자유는 개인에게도 있고요, 기업에게도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우리 개인에게 어떤 자유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나요? 여러분들 장래의 희망이 있나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경찰이 될 거야. 나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 직업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데요.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에서 직업을 정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는 나중에 군인 해. 야, 너는 나중에 선생님 해. 야, 너는 나중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중국집 주인 해.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준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상상이 돼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선생님을 하는 거고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간호사를 하고 싶으면 간호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직업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 선택한 직업의 활동, 직업 활동의 자유가 또 있습니다. 직업 활동의 자유. 내가 선택한 직업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나는 내 직업의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내가 빵집을 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좀 쉬고 싶어. 그럼 오늘 문 닫아요. 원래 우리 빵집은 저녁에 8시까지만 장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손님들이 계속 오고 빵도 좀 많이 있어. 그러면 내가 밤 10시까지 영업해요. 이런 것들, 이게 직업 활동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직업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나요? 네, 소득을 얻어요. 돈을 법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아요. 내가 번 돈, 내가 번 소득, 이것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먹는데 100만 원 다 써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다 저금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100만 원어치 먹을 거를 사 먹든 50만 원은 저금을 하고 50만 원으로는 뭐 다른 걸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 재산권, 나의 돈, 이 돈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내 마음대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큰 돈으로 도박을 한다던가 뭐 어디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내가 번 돈, 내가 번 소득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개인은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활동의 자유, 소득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기업은 어떤 것을 하는 곳인가요? 네,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윤을 얻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 기업 활동의 자유라고 합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가 있어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지, 어떤 물건을 판매할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윤. 이 이윤이라는 게 이 기업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생산하든지 생산, 그리고 어떤 것을 판매할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자유가 이 기업에게는 있습니다. 나라에서 야, 너네 기업은 신발만 만들어. 야, 너네는 책상 만들어. 야, 너네는 핸드폰 만들어.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주나요?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주지 않죠. 그 기업마다 만들고 싶은 거,
판매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언제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개인과 기업 둘 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나라에서 다 정해준다면, 자유 없이 나라에서 정해주게 된다면, 직업도 정해주고요, 기업에서 만들 것들도 정해주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만족을 할 수가 없을 것이죠.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나라에서 강제로 억지로 정해줬어요. 그럼 일을 하기 싫죠. 그리고 나는 이쪽 다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우리가 더 잘 살려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는데,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경쟁입니다. 경쟁. 우리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것들을 각자 개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직업을 찾는 거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교과서에 보면 이 면접 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런 면접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이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방송반, 방송부를 뽑을 때 희망하는 친구들을 면접으로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회사에 올해 신입사원을 2명을 뽑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좋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회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자리는 2자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뭘 해요?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경쟁을 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됐잖아요. 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도 이 시험 경쟁을 봅니다. 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의 정식 명칭은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 임용고사, 임용고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이 선생님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는 떨어졌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지원한 지역에서는 선생님을 총 300명을 뽑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지원한 사람이 500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명은 합격을 하게 되고요. 이 나머지 200명은 탈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는 선생님이 이 200명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이런 것들을 높이고자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하는데요. 기업은 어떤 경쟁을 할까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윤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값싸고 좋은 물건,
이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싸고 물건이 좋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사가겠죠. 그러면 우리 기업이 많은 돈을,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물건들을 어떻게 또 홍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기업에서 하는 경쟁이 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이 시장에 식당들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 말고 선생님이 치킨을 좋아하니까 이 치킨집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동네에 이 시장에 치킨집이 4군데가 있어요. A, B, C, D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치킨집 사장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치킨이 한 마리라도 더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이 있어야겠죠. 싸야겠죠. 친절해야겠죠. 광고를 해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싼 가격에 맛있고 친절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업에서 하는 경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나쁜 것처럼 보여요. 얼핏 생각하면. 이 경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승리를 하는 거고,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이기는 거고, 이 옆집들이 장사가 잘 안 돼야지 우리 치킨집이 이윤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경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 다 같이 윈윈 하는 것이 경쟁이에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좋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얘를 무너뜨린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나라나 개인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경쟁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쟁이 없으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자유와 경쟁 덕분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이 어떤 기업에서는 뭘 해요? 이윤을 얻어야 되죠. 이윤을 많이 얻어야 되죠.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비용은 최대한 낮추고 이윤은 최대한 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 똑같은 걸 만들어요. 똑같은 걸 똑같은 가격에 만들어서 똑같이 팔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뭐 한 반반 정도씩 사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 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을 해요. 아니면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을 쫙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 물건과 다른 회사 물건이 있을 때 우리 회사 물건이 좀 더 품질이 좋으니까 우리 회사 물건을 좀 더 많이 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가 이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에서도 좀 더 좋은 제품, 좀 더 발전된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능력도 같이 높아지면서 우리 품질이 우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이 핸드폰 시장은 2개의 기업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갤럭시와 아이폰, 이 2개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에서는 이 아이폰보다 좀 더 많은, 좀 더 높은, 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폰이 좀 더 좋은 아이폰, 혁신적인 아이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노력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자들도 좀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삼성에서 만약에 핸드폰을 만들어요. 이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게 우리 전 세계 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좋은 핸드폰, 좀 더 좋은 기술이 들어간 이런 핸드폰을 만들어서 쫙 퍼뜨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좋은 핸드폰을 만드는 걸까요? 네,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삼성에서 돈을 많이 벌까?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플에서도 어떻게 좀 더 아름답고 어떻게 좀 더 멋진 것들을 만들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만들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겁니다. 빵 좋아해요? 빵. 어떤 빵집이 있어요. 어떤 빵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손님들이 내 빵을 먹고 좀 더 기분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그런 좋은 빵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이 빵을 더 많이 팔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거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각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장 경제 체제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 누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 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좀 더 좋은 기술을 갖게 되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좀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나 자신도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 엄청 신기하던데, 처음에. 각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이게 사회가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은 바로 이 자유와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경쟁은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줘요. 네.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유와 경쟁이 주는 도움에서 자유와 경쟁은 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자유와 경쟁은 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기업에서는 서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더 좋은 상품 개발합니다. 기업에서는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합니다. 경쟁을 통해서요. 이 기업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소비자들은 개인이 되겠죠? 이 소비자들은 어때요? 이 기업에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드니까 그렇게 더 좋은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더 좋은 서비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품질이 좋은 다양한 상품들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품질이 좋은 상품을 사게 되면 사람들에게 뭐가 올라갈까요? 이 가계의 합리적 선택 뭐였어요? 뭘 높이기 위한 거예요? 네, 이 만족. 그래서 이 소비자, 개인들은 다양한 더 좋은 상품들을 이렇게 살 수 있음으로써 이 개인이 이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업과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쟁은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결국 바로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 국가 전체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에는 이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계획 경제 체제, 이것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 이런 게 없었죠. 개인 간 경쟁, 기업 간 경쟁 이런 게 없었죠.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서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좀 더 많은 영업이익을,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 이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북한이랑 우리나라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진 본 적 있어요? 선생님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우주에서 지구 바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딱 휴전선을 기점으로 이 남쪽은 다 불이 착 들어와 있는데 이 휴전선 위쪽, 이 북한 쪽은 껌껌해요. 그러니까 밤에 이 전기가 북한에는 그만큼 없는 거죠. 아, 그런 거 보면서 야, 시장 경제 체제란 이런 것이구나. 이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경쟁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구나. 이 기업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해주는구나. 그게 자유와 경쟁이구나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이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 자유와 경쟁, 이 자유와 경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8쪽에 보면요. 교과서 98쪽에 보면 탐구활동, 자유롭게 경쟁하는 모습 찾아보기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해보죠.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만드는 기업을 찾아 써봅시다. 상품의 종류가 우유와 핸드폰과 신발 이렇게 있네요. 찾아볼까요? 먼저 상품의 종류, 우유입니다. 우유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요? 엄청 많죠? 여러분들 어떤 우유 제일 좋아하나요?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개는 되는 것 같은데? 말해볼까요? 서울우유, 연세우유, 매일유업, 매일우유, 건국우유, 또 파스테르, 상하목장. 이 상하목장이랑 매일이랑 같은 건가? 그거 잘 모르겠네요. 남양우유, 남양유업. 대충 세도 7개네요. 아, 선생님 이런 회사랑 전혀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우유 회사를 쭉 적어보세요. 네. 이 상품 만드는 회사 수는 여러분들이 몇 개 찾았는지 적으면 되겠고요. 이건 굳이 인터넷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만 그냥 적어보세요. 네. 자, 선생님은 이렇게 7개 회사를 찾았어요. 자, 그 다음 핸드폰, 스마트폰이네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이름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2개 일단 삼성이랑 애플, 그리고 LG,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요. 샤오미, 화웨이 이런 데서도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소니 이런 거 있어요. 미국에 또 모토로라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요수쯤에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회사들 많이 있네요. 이 회사 수 적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신발입니다. 신발 만드는 회사 많이 있죠.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리복, 휠라, 뉴발란스,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선생님은 6개만 할게요. 6개.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발 회사 이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회사 수 몇 개인지. 자, 그럼 2번입니다. 기업은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기업이 이윤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요. 서로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경쟁을 할까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겠죠. 그리고 광고도 많이 할 것이고요. 또 기술을 또 그만큼 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적어볼 수 있겠네요. 적혀 있죠? 네. 적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기업들의 다양한 경쟁으로 우리가 얻는 이로운 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싼 가격,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높은 품질의 상품,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은 상품들이 개발이 될 거고요. 점점 더 예쁜 것들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자유와 경쟁,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이 자유와 경쟁, 이것들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다음 시간 활동은 뭐 원래 토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원래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크게 많이 이야기를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 바람직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